여러분, 옷장이 제대로이지 못하면 절대 그 집에서는 돈이 머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생활 풍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실제 이렇지 못하실 것입니다. 네, 꼭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지키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부가 머물고 생성이 되어 항상 금전적인 안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성취운을 만드는 무엇보다 중요한 풍수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항상 언제라도 옷만은 정갈하게 단정하게 품있게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자면 옷을 보관하는 옷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이겠죠.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 나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집들에 가보면 정말 이 옷들이 옷장 속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집에 가보면 이 옷들이 항상 함부로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옷들을 함부로 던져두는 성향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네, 옷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심리학에서도 안정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학에서는 옷장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 그 집에는 돈이 머물지를 못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옷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러함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이것만은 무조건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옷장의 옷걸이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탁소에서 준 옷걸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재물운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네, 이것은 철사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무조건 녹이 씁니다. 겉으로는 아닌 듯 하지만 표피를 벗겨보면 항상 녹이 쓸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제일 나쁜 것이 바로 녹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은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을 녹이 쓴 곳으로 걸어 보관을 한다는 것은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 외 홈쇼핑 같은 곳에서 플라스틱이나 그 외 알루미늄으로 된 옷걸이들 다량으로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물론 누구는 나무가 좋다고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단지 녹이 슬지 않는 것이라면 다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형태의 옷으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세요. 아마 정말 단정하고 정갈하게 보일 것입니다. 네, 절대 세탁소에서 받아온 옷걸이에 그대로 옷을 걸어둔 채로 옷장에 넣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난을 부르는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단 한 명도 부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옷장의 옷은 제대로 분류를 해서 넣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보관하실 때는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옷들이 서로 뒤섞여서 보관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목화금수, 즉 오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오행이 뒤섞인다는 것은 계절이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 가정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 없는 나라는 어느 곳이든 거의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또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버릴 옷과 보관할 옷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버릴 옷을 절대 입을 옷들과 같이 보관하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생과 사의 기운이 뒤섞이는 것이라 이 집에서는 절대로 성취운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옷장 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는 100만큼의 노력을 하는데 30, 40만큼의 성과밖에 얻지 못하고 또 누구는 70, 80의 성과를 얻게 되니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부의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가난한 분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나가버리고 뭐 남는 것이 없더라, 또 되는 게 없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 또 낡아서 이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옷들을 지금 입고 있는 옷들과 뒤섞어서 같이 보관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옷장을 꼭 청소하세요. 이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찌든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옷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행거에 옷을 거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꼭 한번 옷을 다 꺼내시고 청소를
해보세요. 야, 이렇게 더러운 곳에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라는 생각 무조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것이 바로 먼지와 녹쓰는 것, 그리고 거미줄 같은 거예요. 네, 폐가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돈을 상징하는 것들과 같이 있는데 어찌 그 집에서 돈이 생기고 또 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청소를 하세요. 네, 옷장 속이 더러운 집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여러분, 모자는 항상 무엇이라도 위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네, 명예는 늘 위에 있어야 되고 또 우러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말은 무조건 아래에 보관을 하셔야 해요. 네, 움직임과 활동력은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고 또 더 분주해야 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속옷은 반드시 안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속옷이 옷장을 열어 드러나는 곳에 있게 되면 이 가정에서는 화목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입니다. 외투와 셔츠는 따로 걸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투 중에서 모피나 가죽으로 된 것들은 무조건입니다. 구석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들은 비싸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살의 기운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 부자들은 항상 이런 옷들은 따로 보관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옷장 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장을 열어 시원함, 단정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부자입니다. 또 옷방문을 열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옷을 찾아서 입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부자일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하지만 옷을 꺼냈는데 구겨져 있다면, 또 옷을 찾았는데 쉬 찾을 수가 없거나 다시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돈으로 인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느 집은 옷을 보관하는 스타일러가 3대, 4대씩 있는 집도 있어요. 네, 방마다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옷에 신경을 쓰며 또 이것이 부와 번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옷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부가 쌓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옷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숙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옷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숨겨진 성품까지 눈치채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옷이 한 방향으로 단정하게 걸려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체계적이고 성실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서는 절대 부가 떠나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에게서는 운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 옷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